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두 배로 행복해지는 시간, 예스 P2P.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자, 이 헐리우드 배우 킬리언 머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당신의 눈앞에 있다. 자, 여러분의 기회도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출발! 예스 P2P 정보 톡톡입니다. P2P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지 2달째 접어들고 있는 현재, 업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변화로 P2P 업체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한도가 제한되면서 업체들이 잇따라 최소 투자 금액을 낮추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었죠. 5,000원, 10,000원 등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상품과 더불어 P2P 업체들이 협업해 만든 공동 펀딩 상품 등 투자 한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이전보다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P2P 대출의 증가세는 더뎌졌습니다. 바로 두 번째 변화인데요. 현재 한국 P2P 금융협회나 크라우드 연구소 등이 공식적으로 집계한 P2P 대출액이 6월 들어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 역시 투자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제한되면서 수천에서 수억 원에 달했던 거액의 투자가 가로막혀 투자금이 모이는 속도가 매우 느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그 세 번째 변화는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겁니다. 먼저 제3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자금 관리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완화됐고요. 더불어 P2P 업체를 선별하는 기준이 생겼는데요. P2P 성장 초기의 빠른 성장세만큼 업체들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었죠. 저희 재테크 해피타임에도 좋은 업체를 고르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현재는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가 건전한 업체를 판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도입 2달째,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성장통을 겪고 난 뒤 P2P 산업의 단단한 초석이 다져지도록 함께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세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에서 P2P 금융물을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관심 있는 업체 상품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로 직접 문의하셔도 좋고요.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뒤에 P2P에 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헬로펀딩의 최수석 부사장과 함께 재테크 해피타임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두 배로 행복해지는 시간, 예스 P2P. 오늘은 헬로펀딩 최수석 부사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오늘의 몸풀이 질문 요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 네. P2P 협회 기준 6월 말까지 누적 네. 금액이 1조 원에 다다랐습니다. 예. 그렇죠.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네. 있는데 예. 지속적인 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비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이런 우리 환경 와우TV, SP2P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그렇죠. 원군이 있는 게 가장 또 큰 거고요. 듣고 싶은 대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밤낮 없이 휴일 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P2P 회사 임직원들 네. 한 170개 넘는 회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시대적인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공간을 뛰어넘는 스마트폰이라든가 네. PC를 통해서 아무 때고 즉시성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중위험 고수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위험을 물론 감수는 하시지만은 높은 위험이 아닌 중위험으로서 네. 수익은 또 은행 예금이자에 거의 뭐 한 5배에서 10배 정도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중위험 고수익이 가장 큰 P2P의 어떤 흥행을 돋구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 P2P의 선두주자로서 네. 그렇죠. 네, 저 어떤 방송에도 볼 수 없는 저희만의 예스 P2P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잠깐 돌발 질문 하나 될까요? 그래요. 돌발 질문 좋아합니다. 그래요. 우리 저 진흥장님께서는 네. 우리 P2P 시장 규모가 1조가 넘어섰다 그랬는데요. 네네. 어느 정도가 우리 P2P 우리나라 국내 시장 규모로 볼 수 있을까요?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느냐 P2P가? 그냥 조 단위로 얘기하시면 아까 1조 아, 넘었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예측은요. 저의 예측은 지금 현재까지 네. 1조 시장이니까 내년 이맘때쯤 한 2조 5천억 정도의 시장으로 예. 늘어날 것 같고요.
뭐 충분히 그래요? 가능합니다. 근데 그래요? 이제 전체 규모로가 얼마나 되냐면요. 대략적으로 이제 저희 같이 P2P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네네. 일단 전체적인 시장 규모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P2P 시장 규모를 한 200조 원 정도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전체 우리가 할 수 있는 할수 전체 있는, 네, 규모를요. 그렇게 그 200조 원의 근거는 일단은 제도금융권에서 좀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규제 차익으로 볼 수 있는데요. 금융 규제 차익, 이런 LTV 담보대출 비율 제한이라든가 그래요. 또는 DTI 이런 제한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저희 이제 P2P 회사들한테는 또 기회가 되는 거죠. 위기가 곧 기회다. 예, 그런데 보면 200조 원을 전체로 봤을 때 네. 이제 1조 넘어갔으면은 아직 이 시장은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더 그래요. 오늘 오늘 진행자가 약간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P2P 투자 인구는 몇 분이나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요. 예, 현재까지 28만 6,784분. 정확한 것 같습니다. 몇 명 정도 되시나요? 한 1조 원 시장이니까 한 2, 30만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 싶긴 한데. 정도로 이제 네네. 판단이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한 5,200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미성년자나 네, 성인 인구만. 또는 네. 연세 드신 나이 많으신 어르신을 빼고 나면 한 4천만 정도가 음. 투자자 가능한 투자자가 되는데 그 중에서 10% 아직 1%면 40만인데 네네. 아직 그 1%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앞으로 이제 P2P 회사들이 얼마나 잘하느냐 네. 그리고 또 금융당국에 저희들이 얼마나 협조를 잘하면서 시장을 잘 이끌어 나가냐에 따라서 네. 시장이 아주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지금 있습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이 P2P에 네. 얼른 도전해 보십시오. 네, 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그리고 또 하시기 투자자분들도 네. 이 P2P 회사들이 그야말로 밤낮 없이 휴일 없이 일하는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이 친구들도 정말 제대로 하는 친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업무량 때문에. 좀 약간 힘은 듭니다. 좋습니다. 자, P2P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진짜로 우리 지금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P2P가 무엇인지 또 어떤 상품인지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P2P 상품은 어떤 진행 과정을 거쳐서 우리 투자자분들을 만나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속속들이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네. 일단 저희들이 P2P 상품을 투자자분들한테 선보이고 네. 나중에 상환할 때까지는 대략 11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1가지 과정이요. 예, 예.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저희 P2P 회사에 접촉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 P2P 플랫폼을 통해서 대출을 신청하신다든가 아니면 또 저희 영업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접촉을 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예비 투자 심의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보면은 일단 그 상품에 대해서 담보력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환 재원 그리고 적절한 투자 기간이 맞는지 등을 가지고 할 만하다 싶으면은 저희들 중에서 필요한 경우도 현장도 가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게 어느 정도 이게 상품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은 본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투자심의위원회는 저희 직원 내부 직원 3분과 외부 직원 전문가 3분 총 6분으로 외부 직원도 함께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군요. 예, 네. 예. 그분들이 직접 저희랑 같이 해가지고 아주 상품에 대해서 샅샅이 이렇게 뒤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담보력과 상환 재원 그리고 대출을 받는 차입자는 어떤 분인가 네. 그리고 아주 그분이 그 상환할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채권 보전 측면이라든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심의 통과된 물건에 대해서 반드시 또 현장 방문을 하게 됩니다. 네네. 저희 직원이 가는 경우도 있고 투자심의위원이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이 상품은 문제가 없겠다라는 확신이 들게 되면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본투자심의위원회는 6분 만장일치 제도입니다. 신라시대 화백제도처럼 네네네.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그 상품은 출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만큼 확실해야지만 할 수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세세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가부를 결정하는데 저 중에서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시면은 네네. 이 상품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8분이서 지금 예. 심의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게 우리 부사장님의 낯익은 뒷모습도 있네요. 약간 그렇죠? 부정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두 분은 저희 진행을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나서 저렇게 해서 심의 통과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펀딩 모집을 들어가게 플랫폼에 올리면서 네. 펀딩 모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펀딩 모집 또한 재밌습니다. 저희들이 플랫폼에 올려놓고 그 진행률을 이제 그 시간 투자 상품을 오픈하는 시간을 네. 말씀드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그 투자 진행률을 보게 되면은 네. 이게 초 단위로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아주 인기가 있는 상품은 몇십 초 만에 이제 다 모집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펀딩이 다 성공이 되면은 이제 차주분한테 저희들이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네. 실제적으로 이제 기표할 준비를 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기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출이 진행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현장 방문이라든가 차입자의 상황이 바뀌는지 뭐 그런 것을 전부 다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그 어떤 사후 관리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째가 나겠는데 차주분이 이제 만기가 된다고 해서 네네. 대출을 상환할 정도가 되면은 그 돈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원천 징수를 하고 네. 투자자분들한테 또 기쁜 마음으로 원금을 또 상환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11가지 상품이 처음에 만들어지는 것부터 예, 끝 마감이 되고 우리 또 네. 투자자분들께 상환이 되는 것까지 쭉 11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약간 목차의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목차를 본 듯한 말로만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상품을 예로 해서 좀 예,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예.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알겠습니다. 그런 예시를 좀 준비해 주셨나요? 예, 저희 상품 중에서 네. 일단 저희가 일단은 그 서울 강남 네. 역삼동에 빌딩을 담보로 한 대출 그 건 하나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상품은 지금 진행하는 상품이 아니라 마감이 된 상품인 거죠? 예, 이미 마감이 됐고 상환까지 완료가 상황까지. 됐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 총 이제 역삼동에 있는 선정릉 옆에 있는데요. 네. 선정릉 옆에 있는 그런 빌딩을 담보로 저희들이 이제 11억 대출을 했습니다. 네. 투자금을 모았던 거죠. 11억 대출을 하면서 기간은 3개월이고 투자자분들한테는 세전 수익으로 해서 19%를 네. 드렸습니다. 저 투자 기간은 네. 어디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 상품, 그러니까 대출을 원하시는 분이 전 3개월의 상환이 가능합니다라고 말씀해 예, 주시는 예. 건가요? 아니면 심의 기관에서 그 6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두 개에서 전부 이렇게 합일치가 돼야 되는데 네네. 투자자분이 제시하는 대출 상환 기간이 3개월이다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과연 타당한가, 현실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그걸 판단해보고 가능하다 그러면 3개월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 차입자께서 캐릭터를 만드는 회사십니다. 네. 그래서 캐릭터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신데 이제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자금이 좀 필요했던 거죠. 네. 지금 사진 나오는 게 현장을 가서 실사하시는 모습이시죠? 실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주변에 또 여러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들려서 네. 세 군데 이상을 들려가지고 가격을 파악했습니다. 이게 약간 이게 모자이크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예.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약간 범죄와 관련이 된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네. 어쨌든 직접 나가셔서 이렇게 저도 촬영을 이렇게, 하시는 거군요. 예, 사진을 찍고 네, 그리고 네. 또 무엇보다도 그냥 현장 건물만 보는 건 아니고 주변 중개업소라든가 그리고 또 옆에 여러 그 유해 시설이 없는가 등등을 전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소중한 투자자분들의 그 자금이 절대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는 거죠. 부사장님까지 직접 가려졌네요. 네. 그래요.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거 예, 뭐 어쩔 예. 수가 없어요. 근데 예. 끝난 상품이니까. 예, 사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이 담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리고 대출 금액의 이제 150% 이상을 설정하면서 또 차주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구하고 또 네. 차주분들은 또 굉장히 이 차입자분은 이 돈을 요긴하게 잘 쓰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주 사세를 확장하시는데 크게 도움을 받으셨고 그리고 나서 예정보다 빠르게 2개월 약간 지나서 상환이 돼버렸습니다. 네. 원래 3개월짜리였는데 투자자분들은 이런 강남에 좋은 위치에 있는
빌딩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그렇죠. 때문에 안전하죠. 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3개월 다 썼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투자자분이 너무 빨리 자금이 마련된 바람에 한 달 가까이 먼저 상환하시는 바람에 저희 사무실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아쉬움을, 투자자분들이 예, 아쉬움에 아쉬워하셨나요? 가득 찬 항의성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11억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크긴 합니다. 근데 예. 보니까 수익률이 19%였고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담보가 예. 그 역삼동에 있는 빌딩을 담보로 하니까 예.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예. 정말로 안전하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죠? 또 직접 저렇게 실사를 나가시니까. 그리고 저희가 저게 지금 담보험으로 예. 확인하기 위한 실사를 나가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항상 부동산이란 것은 일반적인 사진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지금 네네. 이제 예전에는 등기부 등본이었죠. 이런 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을 가봐야 되고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모집할 때도 네. 거의 뭐 한 1분여 만에 다 모집이 되는 그런 엄청난 인기가 있는 상품인데 상환도 빨리 돼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는 네.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지금 진행 과정이 나오니까 요걸 한 번씩 네. 대입을 해서 방금 보여줬던 상품을 해서 해볼까요? 상품 접수가 들어왔고요. 예, 네, 대출 신청을 하셔서 예. 내부 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하실 때 현장을 나가신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그때 예. 나가셔서 보시고 예, 예. 그 아까 영상을 예. 모자이크된 영상을 예, 예.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내외부 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해서 예. 만장일치 예, 그렇습니다. 만장일치를 통과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심의된 통과 물건을 현장을 실사로 또 한 번 나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2번을 나가시네요. 보통 저희가 뭐 많이 나간 경우는 4번도 나갑니다. 어. 그것도 시간대별로 틀리게 뭐 아침에, 점심 때, 저녁에 필요한 때는 또 새벽에 가기도 합니다. 야, 그렇군요. 그래서 확정이 됐고 네. 그렇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상품을 업로드하셨고 예. 그래서 이제 펀딩이 모집이 됐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예.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얼마 만에 마감이 됐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1분이 채 안 걸려서 초단위로 마감이 됐군요. 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는데 또 상환도 너무 빨리 되면서 또 잘 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요. 안전하게 담보가 되니까 그리고 지속적인 컨디션 확인 및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아 그거는 저 일단 그 원래 대출이 나가면서 네. 투자하기로 한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그 회사들이 제대로 투자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여기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부터 로열티 수입이 있는 게 있었습니다. 네네. 그게 정해진 날짜에 제대로 들어왔는지 또 확인한 그렇군요. 거죠. 여기 10번째 보면 차주 대출금 상환인데 원래 예. 3개월을 약속하셨는데 예. 2개월을 빨리 상환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럼 나머지 2개월, 그러니까 3개월이라고 예상하시고 투자를 하셨는데 예. 그 나머지 2개월 분에 대한 수익률은 예. 고객분들이 받지 못하시는 거죠. 아, 1개월분. 1개월분만 받으시는 거죠. 아니죠. 2개월은 지나고 네. 1개월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상환이 된 거니까. 1개월 분은 못 받으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저 차주분은 아무래도 이자 비용을 절감해야 되니까 그렇군요. 조기 상환을 하신 거고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지금 담보도 안전하고 한데 네.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19%입니다. 예, 왜 예. 이렇게 높게 잡혀져? 책정이 된 결과는 뭘까요? 그거는 일단 이거는 저 강남에 있는 물건이지만은 네. 먼저 기존에 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이 2순위로 대출을 하다 후순위? 보니까 예.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네. 상품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데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또 다른 예시가 그러시죠. 있으면. 예, 네. 또 하나 상품은 네. 충주에 있는 공공민간 임대 아파트에 대한 어. 투자입니다. 네네.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총 40억인데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4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15억을 이렇게 펀딩을 한 건이었는데요. 이것도 제가 직접 현장을 갔습니다. 네, 이것도 직접 가셨어요? 예, 충주까지 갔는데요. 아주 뭐 즐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 상품은 투자자분들한테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여러 가지 저 화면이 나오는데요. 아주 공공민간 임대 아파트지만은 임대를 들어오려는 분들이 굉장히 거의 대부분 다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네네. 지금 지어지지 않았지만 분양이 끝났다고 말을 거의 하는 거죠? 예, 분양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죠. 네네. 그리고 또 이쪽이 굉장히 대단지로 형성되는 어. 충주의 또 신시가지였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이 회사가 필요한 게 약간의 이제 공사를 다 끝낼 수 있는 이제 준공 자금이 필요했던 거죠. 준공자금. 예, 네. 그래서 그 마무리 자금이죠. 그러니까 이미 저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어떻든 저런 자금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면은 나중에 상환 받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서 잘 보고 올라올 때도 안심하는 마음으로 이 상품은 투자자분들한테 내놔도 우리가 확실하다. 절대 정말 발 뻗고
잘 수 있는 상품이다.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올라와서 출시를 했고 아니나 다를까 투자자분들이 아주 많이 또 잘 투자해 주시고 현재 또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네. 수익률이 19%였습니다. 여기도. 예. 그렇죠. 이 19%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이렇게 수익- 안전하면은 네. 아무래도 대출을 원하는 쪽 입장에서는 네. 우리 안전한데 예. 조금만 더 낮춰 주십시오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의 그 헬로 펀딩의 어떤 회사 운영 원칙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네. 저희들은 투자 일단 P2P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초기 중에 초기 시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P2P 시장은 앞으로 무한히 발전해 나갈 건데 거기서 저희 헬로 펀딩이 투자자분들한테 어떻게 다가설 것인가 그런 그 어떤 경영 원칙을 세울 때 저희 헬로 펀딩은 수익률도 높고 안전한 회사다. 좋습니다. 이런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의 약간 수익을 양보하더라도 일단 투자자분들한테는 높은 수익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저런 상품 같은 경우는 선순위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은행이. 네. 그래서 후순위로 들어가면서 마지막 필요한 준공자금이 나갔기 때문에 19%라는 금리 적용이 가능했던 거죠. 네. 그래요. 이렇게 실제 있었던 상품을 보니까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진행 중인 상품은 아니고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이미 그렇습니다. 원금 상환까지 끝난 상품을 통해서 저희가 P2P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게 투자용으로 지금 말씀드린 상품 원금 상환은 끝나진 않았습니다. 원금 상환은 진행 이자 중인 상환 상품이지만 중입니다. 어쨌든 지금 괜찮은데 하고 지금 투자하는 건 불가능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투자 참고용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다른 예시 상품 하나 더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 보여드릴 상품은 네. 가평에 있는 그런 호텔입니다. 수상 레저 호텔인데요. 다양하네요. 네. 네. 그렇죠. 네. 여기는 저희들이 이제 25억 펀딩을 했는데요. 25억 펀딩을 했는데 요 건을 진행하시는 저 사업자 차입하시는 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업을 10년 이상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 자금 투입도 전체 사업비가 100억 약간 들어가는데 네. 자기 자금이 거의 한 50억 가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업에 대한 열의라든가 네. 그런 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셨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모집 금액은 10억을 하신 아니요, 거잖아요. 총 25억 중에 네. 저희들이 1, 2, 3차로 나누어서 펀딩하는데 그중에 이건 이게 10억이었습니다. 뭐 1차든 이게 지금 몇 차 상품인가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3차 쪽입니다. 3차 10억. 예. 저 10억은 어떤 것에 이용을 하겠다는 금액인가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이 레저 호텔, 수상 레저 호텔을 준공하기 위한 준공자금입니다. 준공자금, 네. 보다시피 저렇게 다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 여러 가지 최종적으로 이 정도만 있으면 끝난다. 이런 자금들. 그런 자금이었죠.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 투자심의위원분들이 3번을 다녀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을 계속 관찰했고 왜냐하면은 가평이란 데가 저기가 남이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휴양시설 내지는 리조트가 많은 그렇죠. 쪽이지만은 네. 그래도 서울에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혹시라도 놓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나 그러니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3번 이상 방문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할 만한 것은 이거는 기존의 제도권 은행에서 시설자금 대출이 저 호텔을 짓기 위한 네. 시설자금 대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인데 마침 또 저의 또 이렇게 아는 또 이렇게 연결된 분이 지인이 그 지점장님을 하고 계셔가지고 가서 만나 뵙고 은행까지 직접 가셔서 네, 그렇죠. 지점장님실에 가서 이제 자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건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대출을 하게 됐고 현재 어떤 상황이고 나중에 완공이 되면은 그 은행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다. 아주 우리나라에서 알 수 있는 가장 큰 은행입니다. 네. 그쪽을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거의 다 우리나라에서 알 수 있는 다 큰 은행이죠. 네, 그렇죠. 근데 궁금한 예. 건 수상레저 호텔 준공자금이 이제 필요해서 대출을 예. 신청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어떤 담보를 갖고 있었나요? 네. 저기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은행과 같이 공동으로 담보를 잡는데 은행이 1순위, 네. 저희가 2순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담보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토지와 그다음에 짓고 있는 건물, 네. 그리고 나중에 완공이 되면 그걸 받을 수 있는 권리, 네.
네. 이걸 전부 다 하나의 담보화 시킵니다. 그걸 우리가 부동산 담보 신탁이라고 하는데 그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신탁을 설정하면서 그 은행이 1순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순위로 들어가면서 네. 채권 보존 절차를 들어간 거죠. 그래서 총 은행하고 그 P2P 네. 업체하고 갖고 있는 그 금액 자체가 예. 저것을 만약에 다 매각을 해서 매모를 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담보의 그럼요. 만큼의 힘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저 매각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많이 남고요. 그러니까 은행 대출하고 저희 대출 합하면은 한 50억 되거든요. 근데 저게 물건이 100억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억짜리면은 봤을 때 매각하면 그 남아있는 돈이 한 50억 남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저 물건 같은 경우는 담보 대출만 받아도 충분히 은행과 저희 헬로 펀딩의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도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최수석 부사장과 함께 P2P 금융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특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P2P 금융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하나씩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엄지민 캐스터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2배로 행복해지는 시간 Yes P2P. 저희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P2P 금융투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에서 P2P 금융물을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관심 있는 업체의 상품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홈페이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로 직접 문의하셔도 좋고요.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뒤에 P2P에 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예스 P2P 상담센터 서울전화 02-6676-0074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P2P 금융 투자에 관한 궁금증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끝까지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카카오톡에 많은 질문이 올라왔는데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 P2P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히 짚어드려 봤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카카오톡으로 언제든지 궁금증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끝까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스 P2P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헬로펀딩 최수석 부사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사람과 사람이 만나 2배로 행복해지는 시간 예스 P2P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화요일 밤 8시 30분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하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스 P2P.